강남 빌딩이 목표였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얘기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무려 많게는 반년간 검찰에 맞서 무죄를 주장해온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재산이 1억여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나 저희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 그걸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최진봉 교수님, 보세요. 워낙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는 뜨겁기 때문에 근데 재산 감소 폭이 있는데 청와대 입성 후에는 또 다시 늘어난 거 이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전체 이제 예금 금액이잖아요. 저기 갖고 있는 재산의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특히 이제 예금 보유액이 감소한 사람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병원비 지출을 한 게 있고요. 부인도 아프시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생활비 지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실제 생활하면서 쓰는 돈들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재산이 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위원장님 오늘 제가 지금 주제로도 만나봤던지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 과거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했던 얘기, 검찰의 시각을 좀 보는 게 공개됐어요.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다. 이걸 검찰이 오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유를 뭐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보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코링크피라는 회사도 잘 몰랐고 그냥 돈을 맡긴 것이다.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검찰 수사 내용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취재를 못하게 이제 피해사실 공포를 막여놨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 증거는 뭐냐면 문자 메시지예요. 즉 정경심 교수가 이제 동생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보면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10년 동안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강남 빌딩 갖고 싶고요. 잘 살고 싶어요. 이거는 강남 빌딩이 진짜 10억, 20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수백억 단위 게 강남 빌딩. 그렇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런 욕망을 가졌다는 건 그렇게 공개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들은 정말 정의로운 척,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 대해서 공정한 척, 많은 이런 어떤 가식을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변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문자 내용을 보면 왜 그러면 재산 공개를 민정수석이 되면서 배지 신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 사모펀드에 넣어서 돈을 굴리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민정수석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뭐냐면 본인들의 목적이 재산을 불리고 재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놔놓고 지금 본인은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검찰개혁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는 정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얼마나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강남 빌딩이 내 목표였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이런 과거의 발언,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보도가 꽤 많아서요. 실시간 검색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